오늘은 우리 미니 특강을 우리 박명숙 팀의 우리 김창시 아이님의 사장님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김창시 사장님을 모실 건데요. 제가 먼저 소개를 드리면 우리 김창시 사장님은 이제 평택에서 사업 진행하고 계시고 우리 지금 월턴 미라클 그룹의 거의 시스템 매니저 같은 역할을 가장 잘 많이 해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미니 특강 진행하실 건데 우리 김창시 사장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액션 박수.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동안에 PM 사업을 하면서 그 제품을 먹던 뭐 음식을 먹던 지난 과정을 보니까 내가 먹은 거에 의해서 내 몸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내 몸이 내가 만든다는 생각은 아마 한 번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냥 먹으니까 그냥 살아온 거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번 기회에 그걸 좀 깊이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 몸은 어떻게 돼서 만들어지는가를. 이게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게 되면 가장 속이 비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속을 좀 워밍업이라고 그러죠. 좀 준비 운동을 시키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을 시키려면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 그 뻑뻑한 음식, 뻑뻑한 재료가 들어가면은 내 몸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그 몸을 부드럽게 다시 워밍업을 시킬 수 있는 것이 과일, 아니면 생야채, 자연식으로 먹어야만이 내 몸이 워밍업이 끝나서 활동 모드로 돌아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지내오면서 그렇게 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간에 쫓겨서 한술 먹고 이렇게 출발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그 먹고 뒤돌아서면 좀 피곤한 감도 있고 또 속이 거북한 그런 기분도 있고 그런 걸 좀 느꼈습니다. 근데 요번에 그 제가 한 일주일 정도 이걸 좀 실행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굉장히 속이 편해요. 편하고 몸이 가볍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아침에 공복에 우리가 파워 칵테일을 먹고 다른 걸 먹듯이 과일을 식사하기 전에 과일을 먼저 먹습니다. 근데 대개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후식으로 과일을 먹죠. 그래야 뭐 마무리가 된 것처럼 당이 올라온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뭐 커피를 그 다음에 마시게 되고 근데 그것이 우리 몸에는 굉장한 부담이 주는 겁니다. 우리 과일은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흡수가 되는 것이 뭐 효소나 다른 에너지가 필요치 않고 바로 흡수가 되는데 그 위에 들어가서 30분 안에 다 장으로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모든 영양이 그때 다 흡수가 되고 그 가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통조림에 들어있는 뭐 과일 이런 것들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연식으로 된 과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난 후에 한 30분 지난 다음에 식사를 가볍게 하시고 그래고 났는데 점심시간까지 내가 가는 중에 허기를 좀 느낀다. 그러면 그때는 수분이 많은 야채, 뭐 오이, 도마도, 당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좀 먹어주면 얘가 그 몸에 에너지화가 되는데 부담이 안 되고 위도 부담이 안 되고 우리 몸 자체가 부담이 안 됩니다. 우리가 에너지를 쓰는 쪽이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근육에서 많이 쓰겠지만 일반인들은 소화하는데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머리 생각하는 쪽에서 머리에서 에너지가 많이 소화되고요. 근데 우리가 소화시키는 것보다도 너무 많은 거를 내 몸에 넣어요. 내 몸에 넣다 보니까 내 몸에서 완전 처리하고 빠지지 않은 것들이 그대로 내 몸에 쌓입니다. 오늘 먹은 것은 오늘 다 처리하고 다 배출하고 새로운 내일 또 먹어야 되는데 오늘 먹은 것을 완전하게 배출을 못하고 또 내일 거기에 오늘 먹은 거야 또 내일 먹은 거에
플러스 돼서 쌓이게 되죠. 오늘 내가 처리할 수 있는 내 몸의 용량이 한 40리터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다. 근데 내가 먹은 양은 50리터를 먹었다 하면은 10리터가 남죠. 그럼 10리터가 남은 것을 누적이 되고 또 그 다음날 또 똑같이 50리터를 먹게 되면 또 10리터가 남아요. 그걸 일주일 가면은 70리터라는 것이 남는데 그 70리터는 내 몸에서 처리 오버가 되는 거죠. 오버가 되는데 내 몸은 이 살기 위해서 이걸 어떻게 저장을 하냐 하면 엉덩이와 허벅지, 팔뚝살, 그 다음에 턱 밑살 여기에 보관을 합니다. 심장하고 뇌, 그 다음에 기타 중요한 장기 쪽에는 이거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이거 자체가 독소기 때문에 내 몸이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기들은 이걸 보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먹은 거에 따라서 내 몸 상태가 바뀐다는 거죠. 그동안에는 그런 거 상관없이 많은 거를 먹었었죠. 다음. 내 몸은 내가 만든다. 그래서 어제 먹은 음식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 먹은 음식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어제까지 먹은 것이 오늘 내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나의 모습이고 또 오늘 내가 어떤 것을 새롭게 먹었냐에 따라서 내일의 내 모습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 지난 세월에 이렇게 뭐 햄버거, 뭐 콜라 이렇게 이런 것들 많이 먹게 되죠. 유제품도 많이 먹고 핫도그도 먹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 몸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어딘가 모르게 아파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를 다 결단해서 끊어버리고 오늘부터 이렇게 바꾸면 이 제품으로 바꾸게 되면 내일부터는 내 몸이 이제 새로운 몸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영양 불균형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영양 균형으로 지켜내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면 과거 영양 결핍이 우리 건강에 적수였다면 오늘날은 영양 불균형이 우리의 질병과 직접적으로 연관을 가지면서 우리 삶의 질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탈모나 알레르기성 질환, 나아가 암과 당뇨 같은 수많은 위험 질환들이 바로 이 영양 불균형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영양 불균형이라는 커다란 난제에 부딪힌 현재인들은 진정한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우리가 먹는 음식물에 있음을 알리고 불균형한 식습관을 보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기능식품의 필요성을 강조는 하는데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알 수 없는 병이 있어요. 병명을 알 수 없는 병. 그게 뭐 고혈압, 당뇨, 아토피, 기타 이런 등등은 앞에다가 다른 이름을 붙이죠, 항상. 그래서 이게 뭐 유전을 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유전을 받았다는 것이 그들이 판명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 많은 이 당뇨 환자나 혈압 환자들이 자꾸 늘은 것이 그 유전으로 받았다고 하면은 그 수치상으로 맞지를 않죠. 뭐 80년대 고혈압 당뇨 환자 수하고 지금의 당뇨 고혈압 환자 수하고는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건 유전으로 받았다 하기보다도 현재의 자기가 먹는 거에 따라서 이러한 병이 내 몸에 들어왔다고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비만과 질병의 원인은 독성 노폐물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린 오늘 처리하지 못한 음식물이 노폐물이 되어서 그 노폐물이 쌓이게 되는데 그 노폐물을 오늘 처리할 거 오늘 해야 되고 내일 먹은 것도 내일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쌓아가다 보니까 내 몸에 그런 부분에 저장을 하는 거죠. 오늘 처리할 노폐물 오늘 꼭 처리하는 수 있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물은 우리 몸의 생명 활동에 직접적으로 관련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자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성분이다. 다시 말해 좋은 영양이 풍부하게 들어오는 음식은 하나의 약과도 같으며 그 반대일 경우 우리 그 음식물이 독이 되기도 한다. 옛말엔 그런 말 있죠. 그 먹는 보약, 음식이 보약이다. 보약이다 하는데 그 음식이 보약이다 할 때 그때의 음식이 만들어진 것은 많은 조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하게 만들어진 음식물을 전에는 그렇게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많은 조리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리고 첨가물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튀긴 닭도 한 번 튀기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튀기게 되고 그 기름 쓴 데다 또 쓰게 되고 그럼 결국에는 그러한 것들이 내 몸에 들어오니까 내 몸은 그걸 처리하기 위해서 굉장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몸 밖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독이 되는 거고요. 질병에 걸려야만 자신의 몸이 아프다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일단 증상이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몸의 균형이 오랫동안 깨져 있었음을 의미한다.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미리미리 건강을 챙기는 예방이 최고의 치료법이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리고 영양요법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건강 지침이자 질병과 싸우는 가장 훌륭한 방패이다. 건강은 단시간 내의 노력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소중한 것임을 알고 지금 당장 내 몸을 살피고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그래서 항상 어떠한 특정 거를 편식을 하지 말고 균형 있게 먹으라고 하죠. 그 편식을 하게 되면 어느 한 부분은 넘쳐나는데 어느 한 부분은 부족하게 되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아서 병이 들어오고 내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몸은 첫째로 매일 신진대사라는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35개 이상의 죽은 세포를 만들어내고 둘째로는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않은 찌꺼기를 통해 독성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우리가 산성이라고 합니다. 이 산성 노폐물이 피를 타고 뇌와 심장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사망을 하죠. 그래서 현명한 우리 몸은 그것을 가장 안전한 곳, 배, 엉덩이, 허벅지, 팔뚝살, 턱밑살 등에 저장해 둡니다. 몸에 산성이 쌓이면 몸은 그것을 중화시키기 위해 수분을 흡수하게 되고 그러면 체중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몸이 산성화되면 물을 자꾸 찾게 되고 이 수분을 통해 몸이 불어나는 것입니다. 왜 수분을 찾게 되냐면 물을 찾게 되는 이유가 이 여기에 쌓여 있는 독소, 이 독소가 심장이나 내 중요한 장기로 가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분으로 그걸 가둡니다. 예, 수분으로 다 꽁꽁 싸매서 가둬서 저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때그때 배출을 못하니까 이 내 몸속에 책 속에 이게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럼 갇혀져 있으니까 몸이 살이 찌는 게 아니라 붓는 거죠. 그래서 푸석푸석해 보이는 거고 이게 쫙 해독을 해서 빠지게 되면 일단 몸이 굉장히 예쁜 모습으로 바뀌게 되죠.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는 몸으로. 근데 지금 예, 사람들을 보면 거의 위에 아래 일자 통이죠. 통이 많아요. 그리고 배가 이제 많이 나와 있고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나이가 먹은 사람은 나이살이다. 나이 먹어서 이래. 그 전에는 나도 안 그랬어 이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그걸 고치려고 하지는 않고 항상 나는 삼시세끼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기 때문에 나는 건강해. 그리고 건강검진 받았는데도 수치상으로 굉장히 나는 건강하게 나왔어. 정상이다 나왔어. 거기에 다 속고 있는 겁니다. 내 몸은 내가 알기 때문에 그 전에 갖지 않고 나왔다 하는 것은 변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내 몸이 신진대사가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수치에 속지 말고 그 수치를 떠나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노력을 하는 것은 그 수분을 이 물을 자꾸 먹고 싶을 때 물을 먹는 게 아니라 과일과 채소 이거를 먹게 되면 과일과 채소는 이 안에 쌓이는 산성, 이 독소를 끌어안고 몸 밖으로 배출을 합니다. 배출을 하는데 내가 그 목이 마르다고 해서 물을 먹게 되면 물은 그 독소를 가둬요. 가두고 따가질 못하는 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목이 마르다 이렇게 느낄 때 과일과 채소를 그거 대신에 먹어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과일과 채소 속에는 충분하게 먹을 수 있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네랄하고 다른 소금 성분, 나트륨 이런 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기 때문에 따로 이 물을 먹지 않아도 되고 우리 미네랄은 물 속에 있는 미네랄을 먹는다 그래서 바로 그 미네랄이 우리 몸에 아, 두르질 못해요. 그 물 분자가 크기 때문에 그 그렇기 때문에 그 과일과 채소는 이게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낮에 햇빛을 받고 뿌리로 물을 올려서 그 흙 속에 있는 광물질을 흡수를 한 다음에 그걸 광합성 작용을 해가지고 미네랄화해서 액체로 보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과일과 채소를 먹게 되면은 그 안에 액체화되어 있는 미네랄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농토가 미네랄이 충분히 있지 않아요. 왜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산업화가 되면서 사람들의 수요와 공급이 깨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 물량을 조달을 하려고 공급하려고 하다 보니까 화학 비료도 주고 또 때와 시를 맞추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치죠. 비닐하우스를 치다 보면 예, 광합 작용도 제대로 안 되고 비를 맞지 않기 때문에 비에 들어있는 성분들이 땅에 들어가질 못하고 흘러 바로 나가버려서 땅이 산성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채소와 과일도 미네랄 부족 상태로 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 먹음직도스럽고 보암직도 한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웃자랐다고 그래야죠.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웃자라는 게 뭔지. 헛자랐다. 겉모습만 그 모습으로 있는 거다. 알차지 못한 거죠. 그 사람으로 따지면 쟤는 6학년인데 키가 한 180 가는 애가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가 성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애가 상당히 크다 이렇게는 얘기하잖아요. 그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차게 제 모습의 대로 크지는 않았지만 그때 나온 채소와 과일을 밭에서 난 거를 신선한 그 자체로 자연 상태대로 가공하지 않은 상태대로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미네랄은 음식물을 통해서만 섭취가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물에서 섭취하지 않으면 섭취할 수가 없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그러한 밭, 작물 이런 데서의 미네랄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섭취해서는 우리가 필요로 하는 미네랄을 섭취할 수 없습니다. 그게 부족한 상태로 항상 있는 겁니다. 인체 성장과 유지 및 생식의 필수적 무기질, 영양물질은 광물질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양하게 한 74종이 조사되었습니다. 인체 구성 성분 중에서 미네랄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5에서 4%밖에 되지 않으나 영양상 모든 생리대사를 시작하고 조절하는 원소라고 합니다. 이게 미네랄이 없으면 뭐 비타민이 됐던 다른 영양 성분들이 우리 몸에서 쓰이질 못합니다. 그래서 미네랄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은 닥터 월렛이라는 1991년도에
노벨 의학상 후보에 올랐던 미국 의사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 수의사인데 수의사를 하다가 이 그 동물들은 미네랄을 주고 뭐 칼슘 보충된 뭐 다른 거를 다 주면서 건강하게 하는데 사람들은 그 동물이 먹는 것만큼도 미네랄을 먹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 닥터 월렛이 밝혀서 많이 알게 됐습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여러분은 매일 90가지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60가지의 미네랄이 필요하고 16가지의 비타민이 필요하고 12가지의 필수 아미노산 그리고 3가지의 필수 지방산이 필요합니다. 매일 90가지 영양소를 섭취해야 하는데 영양소 전부를 섭취하지 못하거나 섭취하더라도 그 양이 충분치 못할 경우 영양 부족으로 인해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우리 몸에 영양분을 흡수를 제대로 미네랄이 없기 때문에 흡수가 안 됩니다. 안 되다 보니까 질병에 노출되고 이 닥터 월렛이 총 사체를 17,400건을 해부를 해봤고 사람은 전 세계 다니면서 3,000명 정도 해부를 해봤는데 그 죽은 사람들을 전부 해서 원인을 왜 자연사 한 사람들 이거 사고로 죽지 않고 자연사 한 사람들 가지고 해부를 해봤고 결론을 내린 것이 모든 사람들이 영양 부족으로 죽었다 하는 것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노숙자나 백만장자로 있는 사람이나 중산층이던 모든 사람들을 그 자연사 한 사람을 해부를 해보니까 다 똑같이 영양 부족이었더라.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해부해본 결과 이 미네랄이 없어서 그 영양 성분이 내 몸에 흡수가 안 되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대인은 대부분의 질병은 미네랄 부족이 그 원인인데 현대인 90% 이상이 미네랄 부족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거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네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한번 보면 얘네들이 동분쿨이 결핍이 일어나게 되면 증상이 동맥류 파열이니까 동맥이면 뇌 동맥하면 뇌 출혈 되겠죠. 파열되면은 셀레늄이 부족하면 심장마비, 칼륨이 부족하면 뇌암,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알츠하이머병, 칼슘이 부족하면 신장결석, 셀레늄이 부족하면 심근증과 파이카병, 크로뮴과 바나늄은 저혈당 및 당뇨병, 붕소는 남성, 여성 성장애, 아연은 후각장애. 그래서 칼슘이 결핍되면 총 한 147가지 종류의 질병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147가지를 지금 뭐 적어 본다 한들 다 적지도 못하겠죠. 알 수도 없는 병이 굉장히 많으니까요. 그다음에 미네랄이 부족하면 전체적으로 한 900여 가지 질병에 노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한 번씩은 걸릴 수 있는 병이 거의 다 미네랄 부족의 원인으로 그게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네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그 일반 생활하는데도 많은 불편함을 겪게 되기 때문에 우리 미네랄을 충분히 먹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아요. 미네랄의 종류 및 흡수를 보면 우리가 이제 미네랄 하면 다 같은 미네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네랄 하면은 요 금속성 미네랄을 얘기합니다. 이게 흙이나 광물에서 나오는 미네랄입니다. 요거는 먹게 되면 10% 정도 흡수가 되고 진흙, 금속, 산화물, 굴 껍데기, 계란 껍질에서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온화가 되지 않은 미네랄이기 때문에 우리 몸의 흡수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틸레이트 미네랄, 요거는 40% 정도 흡수를 하는데 얘는 요 금속성 미네랄에다가 아미노산하고 효소, 단백질로다가 둘러쌌습니다. 이거 둘러싸서 우리가 흡수를 하니까 한 40% 정도 흡수가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요걸 가지고 건강기능식품 쪽에서도 요거 가지고 한동안 많이 영업을 했었습니다. 요거 가지고. 근데 지금 콜로이드 미네랄이라는 라는 것은 98% 흡수가 되는데 이거는 식물에서 추출한 안전한 유기 미네랄입니다. 콜로이드 미네랄은 입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분류하는데 적혈구의 7천분의 1의 크기로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으며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는 내장을 통과할 때 인체의 98% 흡수됩니다. 콜로이드 미네랄은 반드시 식물의 퇴적층에서 추출한 유기체여야 인체에 안전하다 합니다. 요 미네랄이 전기철등인데 마이너스 우리 이온화를 시키게 되면 마이너스로 이온화 시켜서 우리 몸에 먹게 되면 우리 내장에 이제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미네랄을 흡수를 하는 거죠. 이게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흡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의 미네랄들은 이온화를 시킨 게 아니라 이 미네랄 자체에다가 이런 뭐 아미노산, 효소, 단백질을 씌워서 먹게 되는 거고 흙속에 있는 진흙 속에 우리 전에 이런 저기를 하죠. 이게 뭐야 그 황토흙 뭐 이런 데서 미네랄이 많다 그렇게 얘기들 하잖아요. 그래서 그 물을 받쳐서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안 먹는 거보다야 좋죠. 10% 이제 흡수를 하니까. 그렇지만 이온화 되어 있는 것을 먹어야 98% 흡수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스트레이트가 이온화를 다 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흡수율이 그렇게 좋은 겁니다. 이게 칼슘의 흡수율과 체내 이용률을 고려해서 칼슘과 마그네슘은 환구 배합 비율이 2대 1입니다. 칼슘이 2면 마그네슘 1의 배합으로 해야만이 흡수율도 좋고 생체 이용률도 좋고 칼슘 이용률도 좋은데 우리 제품은 요걸 맞춰서 제작을 해놨습니다. 칼슘과 마그네슘 2대 1 비율로. 이상으로 마치는데 우리 몸은 우리가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만드는 그 과정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과정을 거쳐서 결과물이 현재의 나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심장을 건강하고 젊게 하려면 언제나 넘치는 이제 심장으로 갖고 싶다 그러면은 그거는 바로 내가 그 심장을 가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심장도 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심장을 이거를 단련하지 않으면 심장도 멈추게 됩니다. 근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몸은 내가 만들어야 된다. 네. 그래서 내일부터라도 열심히 그 야채, 채소, 물보다도 이거 살아있는 거를 먹는 거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